자, 그럼 검은책 이제 강독을 이제 할게요. 검은책은 이제 역사 수업의 원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김한종 그 교수님이 쓰신 건데 그 이걸 왜 보냐면 이제 그 김한종 교수님이 그 제자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한종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책을 가끔씩 어쩌다 한번 약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등나 그다음 발전개혁법, 그다음 교실 대화구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문답학습법, 교실 대화구조가 아니라 문답학습법 등등해서 좀 약간 발제동은 할 필요 있어요. 기출 중심으로. 예. 근데 이제 앞에서 했던 뭐 그 파란책이나 갈색책, 그 남색책처럼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 이 책은. 이거 되게 좋은 내용도 많긴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캔해가지고 볼만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그 기출에 나왔던 그 중요한 부분들만 발제독을 좀 해볼게요. 그 109페이지 펴보세요. 역사인식의 의미. 자, 이거는 왜 제가 이렇게 펴놨는지 아시죠? 요거는 예전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수업 내용과 교재,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의 성격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자, 수업 내용은 교수학습 활동의 소재이며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 내용이 다뤄진 방식이다. 교재는 수업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전달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뭐 내용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사 수업의 의미 해가지고 역사 수업의 의미는 그 뭐냐면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 역사는 무엇이고 역사는 객관적인가 주관적이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걸 역사 인식을 역사 안다고 단순화시켜 보기도 하자 해갖고 역사 인식을 역사를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안다라고 해놓고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든 게 뒤에 넘어가는 게 이게 뭐냐면 고조의 문벌 지배층의 문벌 기준,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모총의 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총의 난에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교사가 설명할 때 네 가지 유형에 맞춰서 지금 설명한 걸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째부터 나와요. 이게 여기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 이거는 갈색책에서 잠깐 언급됐는데 갈색책에서 역사에 앉아 나오죠. 근데 갈색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검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거야.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획과 치근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역사를 안다고 한다. 그래서 기획과 치근은 어디 위에 있는 예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 고요 중심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다.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역사를 안다고 하죠. 자, 이때 이제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귀족이고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 난 거. 고려 인종 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작이 일어난 등등등.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 그는 역사가의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역사를 안다. 첫 번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와 이제 그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기획과 치근을 인과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거 뭐죠?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역사의 사실도 반드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내면을 이해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경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인간의 행위의 내면 이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뒤에 있는데 자 그 어떤 두 사람이 다 같이 셋째 위에 역사에 대한 모충이 실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킨 명분에 축적하기 위해서 칭지의 권한과 궁극 정부를 내세웠다.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그들이 아는 역사가 반드시 같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총의 나는 긍정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자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청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 물든 사람이고, 그는 반란 세력들을 강화시켜 민심을 호목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판단했죠. 요거는 두 사람의 판단이 다르죠. 뭐에 다르죠? 역사적 평가죠. 예.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걸 요 예문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사실 자체로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식할 때 인과적 관계로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예문들을 이제 그 인식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인간의 내면 쪽 중심으로 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평가 부분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죠.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 사실의 기억, 역사적 인과관계 파악, 역사적 행위, 그래서 인간 내면 이해, 역사적 평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서 이제 인식을 한대, 역사를 안다를. 그러면 그걸 이제 교사들이, 네 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가르치는 방식도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 인식, 역사를 안다에서 따라서 뭐냐면 수업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거야. 자, 한번 보면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 116페이지 보세요. 연결시켜갖고. 자, 여기 보면 의미의 역사 인식은 그 주로 학생들 기억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의미의 역사를 아는 데는 별다른 사고활동이 필요하지 않죠. 이러한 역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업은 교사의 설명으로 진행되죠. 교사는 자신의 설명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설명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때 설명 기법은 비교나 유추, 연상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억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첫째 의미는 기억이에요. 제가 의미 역사하고 읽었네. 첫째 의미는 역사인식, 기억을 강조하는 거. 사실적 어떤 기억. 그 다음에 둘째에서 넷째의 이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고활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넷째의 의미는 역사에 대한 인식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관에 따라 다른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관점과 자신의 개인적 결합이 된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건 단순 암기지만 두 번째, 네 번째는 사고활동이 필요하고, 그 네 번째 평가와 관련된 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의 역사의 토대로 가치관과 사회관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된다. 이 내용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역사를 보자. 두 번째 의미의 역사는 뭐와 관련된 거죠? 앞에 연결돼 갖고 앞에 기억을 강조하는 역사인데 인과관계를 강조하죠. 사실 인과관계 강조하는 역사. 네. 그래서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역사인데, 자,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 역사가에 부여된 사실 간에 그것이 알아가는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죠. 탐구 과정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죠? 사료학습과 연결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가 객관적 사실이며 자신이 과학적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떤 교사가 문벌귀족의 모순으로 인해 모충의 난이 일어났다. 자, 문벌귀족의 모순으로 인해 모충의 난이 일어났다고 학생들이 설명했다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유형은 애들한테 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그냥 무조건 애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교사는 이게 애우는 게 아니야. 이 교사는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부터 무신정부로 갈까지 주요 사건들 분석하고 뭘 가지고 설명? 인과관계에 따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설명하고 또는 사유를 찾아서 제시하죠. 사유 분석이나 이런 것 통해서 탐구학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련자를 제시하죠. 그래서 신라말이나 조선후기 때 지배층의 갈등 정변을 발생시킨 예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신라말이나 조선후기 사회의 경우에도 다시 이런 분석 과정을 되풀이한다 등등등 해갖고 나름대로 이러한 그 사고 과정에서 역사 사실간에
관계를 분석하고 그걸 입증하는 일종의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인과관계적 설명 방식도 있지만 또 이거는 교사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의미의 수업, 그러니까 기억을 강조한 것은 연상이나 비교나 대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자료 제시라든지 어떤 사실과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좀 다른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강의식 수업에 이제 뭐냐면 인과관계 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인과관계를 강조할 교사가 두 번째 채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탐구 수업이야. 탐구 수업은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사료 분석과 연결됐다고 했죠. 사료 분석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탐구 수업의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일반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거 자체가 또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역사 수업의 탐구 자료를 이용할 교수는 주로 1차와 2차 사료다. 자, 학생들은 사료 토대로 한 학습을 통해 역사학자들의 역사 연구에 사용된 역사적 사고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탐구 수업은 사료학습과 연결되고, 사료학습은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역사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 그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함으로써 학생들은 역사가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가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 탐구 수업은 무슨 형태를 띈다? 사료학습을 띈다. 네. 그래서 이제 있죠. 자, 그러나 실제 역사 수업에서 가설 세우고 이를 검증해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일반화하는 탐구 모형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별도의 가설 세우는 절차 없이 자료 분석과 해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 인과관계를 밝혀낸다든지 주제나 개념의 속성을 분석하는 역사 수업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의 역사 알기 위해서는 자료 분석을 하거나 해석해서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넓은 의미의 탐구 개념을 적용한 탐구식 수업도 유용하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료학습과 연결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어떤 탐구 모형과. 그래서 그냥 가설조차 없이, 그냥 가설은 누구예요? 세우는 거는 그냥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료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인과를 밝혀내는, 그러니까 약간 넓은 의미의 탐구 개념?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두 번째로 사실간의 인과관계 강조하는 교사는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을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가 강의식 수업, 두 번째가 탐구식 수업. 근데 강의식 수업은 앞에 기억을 강조하는 교사도 같이 취하는 방법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앞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이에요? 강의 수업을 할 때 단순하게 비교, 대조, 유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강의 수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입증을 하는 방법이야. 자료 찾아서 제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탐구학습인데 이때는 사료학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적인 그 탐구학습, 사료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수업에서는 좀 유연하게 탐구학습 개념을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가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료를 제시하고 찾는, 검증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반 정도의 탐구학습?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의미의 역사를 보죠. 세 번째 의미의 역사는 뭘까요?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거죠. 추측이나 감정이 등등등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의미의 역사를 아는 과정을 필요한 사고방식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의 역사인식도 실제로 일어난 역사 사실 토대로 하고 그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자료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나 당시의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만으로 역사적 행위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위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체험은. 이걸 추체험이죠. 추체험. 자, 만약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간 과거 인물이 되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이고 또 학생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어느 때인가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이 될 수도 없으며 역사적 상황을 되풀이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학습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해놓고 과거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그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 완벽하게 과거도 와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떤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느껴볼 수는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거기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지정년에 추체험하고 감정이익적 이해가 나와요. 예. 추체험은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역사적 사건이나 형상을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뭐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자, 감정이익적 이해는 일종의 내피셜이야. 그래서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적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피셜. 근데 이제 용어에도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파란 책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죠? 감정이익적 이해라고 안 하고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근데 감정이익적 이해나 감정이해나 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달리 표현한 거야.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딱 보시면 역사를 안다와 감정이익과 추체험 탐구학습 부분이 다른 문제지만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재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는 추체험 감정이입 나오고 탐구학습 모형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역사 수업 방법이 뭐냐. 그 두 문제가 이제 다르게 나왔지만 그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갈색 책 보고 낸 것 같아. 딱 나오잖아요. 동선이 나오잖아. 문제 동선이. 그래서 요 갈색 책 보고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요 내용 자체가 그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 있는 내용이 남색 책 내용이 김한종 씨 그 논문에서 발췌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본은 이거예요. 원본인데 근데 감정이입적 이해를 왜 감정이해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본은 감정이입적 이해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또 밑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추체험은 당사자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한 것인데 반해서 감정이입적 이해는 3자적 입장에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이해 방식은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는 역사적 행위를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추체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역사적 행위자가 될 것이 아니므로 추체험과 감정이입점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해놓고는 시험 문제는 구분해놓고 냈어. 웃긴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구분할 필요 없다면서 꼭 내. 그러면 문제를. 그래서 이거 딱 구분이 되면 일단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시험 문제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삽입과 보관도 외워두셔야죠. 이런 측면에서. 삽입과 보관도 구분할 필요 없다. 그 해놓고는 또 삽입과 보관을 또 구분해놨잖아. 남색 책에는. 그런 거 외워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적 이해.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이입을 한 역사 이해는 상상적 이해의 한 종류가 할 수 있다. 상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추체험과 감정이입 이해는 자연과학과 일반적 사회학적 사실과 이해 방식과 다르죠. 이게 이제 뭐냐, 그 상상적 이해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다르다. 이게 역사학과 뭐죠? 사회학과의 사회학 또는 자연과학의 차이점이죠. 상상적 이거 상상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상상에 의존하는 점에서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는 자연과학이나 일반적 사회학적 사실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다르다. 자, 그러나 또 역사적 상상이 또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 요거와 좀 비슷한 맥락적 지식 자료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학과 자연과학 측면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추체험과 감정적 이해가 사회학과 자연과학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역사 상상은 당시 상황의 맥락적 지식과 자료를 나타내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막연히 상상을 하는 삶의 정서나 주관적 생각에 의존한 다른 분야의 상상과 다르다.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 요거는 뭐와 연결된다? 자연과학과 또 뭐냐면 사회과학에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상상을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도 뭐예요? 어느 상상이 있어. 이거. 근데 자연과학 사회과학도 뭐에 입각한 거야? 팩트에 입각한 거죠. 그렇지만 역사학적 상상은 뭐냐면 팩트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 추측과 감정이적 이해하는 거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어떤 측면과 차이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공통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막연한 상상과 또 차이점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추측과 감정이입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수업 방식도 필요하죠? 이건 어디 또 나와 있어? 남색책에 나와 있잖아. 남색책에. 그래서 대표적인 연기나 글쓰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연기 활동, 추체험을 많이 사용하고 글쓰기는 감정입적 이해가 많이 들어갔지만 또 이 양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같이 넣어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정입적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내피셜을 한 다음에 그 내피셜을 바탕으로 해서 재현을 하는 거잖아. 글을 쓰든 뭐냐면 연기를 하든 그러니까 같이 넣어진 거. 다만 개념적으로만 분리된 거야. 예. 자, 연기 활동이 들어간 역사 수업 방식은 극학 학습이나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으며 글쓰기 방식으로는 역사 일기, 상소문 같은 책이나 이런 것들, 책문이나 논술 같은 것 등등 있다. 그래서 제작 학습도 뭐냐면 요거 추천과 감정이입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면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저기 이유나 내면을 알려면 일단 추천과 감정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과 감정이입적 개념적 틀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되고 그다음 추천과 감정이입이 뭐냐면 사회학과 자연과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냐면 일상적 어떤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어떤 차이점인가? 상상과 어떤 관점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추체험과 감정을 이용할 때 수업 방식으로서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역사, 연기와 글쓰기 필요하고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요거는 또 같이 어디 있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색책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의미가 뭐예요?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하려면 이제 뭐 토론식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토의형 수업이나 자, 학생들 하여금 의미 있는 역사를 알게 하려는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떠올릴 것이다. 교사가 역사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부여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학생들 하여금 역사 사실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 수업에서 역사 사실에 대한 교사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네.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어떤 사실은. 자, 그래서 신치우가 모충의 난을 가리킬 때 조선 일천의 제일 대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모충의 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에 모충의 난 부정적 평가하는 교사는 신치우가 그런 평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들 구태에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보면 이 역사 교육론 전공자들이 대부분 서양사를 같이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모충의 난에 대해서 신체하고 긍정적 평가는 게 아니에요. 예, 안타깝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걸 누굴 요구했냐면 모충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모충을. 예, 그래서 정지상처럼 그냥 자주적 의식만 나타나고 보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것들 버려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더 익혀가지고 오히려 4대 의식, 김부식 권력을 잡는 바탕이 됐냐. 그게 모총의 권고망동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모총의 난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가 썼어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 일천의 대사건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진취적 기상이 사대 정신으로 해갖고 몰락이 됐고, 그 얘기를 한 거야. 난가정신 때문에, 난가정신 대신에 유구가 이제 팔을 치게 됐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모총이 경고망동하게 좀 약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모총의 난을 일으켜갖고 그렇게 했다. 그 비판하는 거야 그걸. 예. 그래서 이걸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는 거. 근데 하여튼 여기 긍정적 평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역교동 예문 읽을 때 좀 잘 보셔야 돼. 뭐 미덕과나 하여가 단신가 팩트도 아닌데 팩트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묘청의 난도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야. 역교동 교수들이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제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모총의 난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죠. 자,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건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자신의 관점 기준에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토론식 수업. 토론식 수업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죠? 논쟁형 수업과 그다음 토의형 수업, 대립 논쟁형 수업과 그래서 논쟁형 토론 수업으로서의 논쟁 문제 해결법, 디바이트법이 있고 토의형 토론 수업으로서 역할과 의사결정 토론학습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에 대한 알맞는 역사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갈색책이 있지만 여기가 원본이라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또 이제 뭘 보냐면 뒤에 보면 역사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색 책에 있는 거 있죠? 아니 녹색 책,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조직 방법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 약간 메꾼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이제 쭉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 뭐 통사적 방법 있고 통사적 방법은 뭐 연대적 방법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시대 중심 방법이 해갖고 있는데 이 시대 중심 방법은 시대사 있죠. 우리가 분절법, 분절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토픽 내용 조직 방법에서 주제 토픽 학습. 예. 그래갖고 주제 토픽 학습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종적 조직, 아니 행적 조직 있죠. 행적 조직이면서도 뭐냐면 또 종적 조직과 연결되는 그 방법이야.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적과 행적을 좀 약간 혼합된 그런 형태야.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행적에 초점을 맞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도 같이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148페이지에 발전개혁법 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때 발전개혁법은 뭐냐면 주제 중심 방법 중에 그 뭐만 떼어서 본 거야. 요거는 종쪽 조직 방법만. 그래서 이걸 따로 본 거죠. 그 발전개혁법.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에서는 뭐 그냥 다 볼 필요 없으니까 뭐만 보냐 시대 중심 학습 방법하고 그 뒤에 넘어가서 발전개혁법 두 개지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140페이지 펴보세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먼저 시대 중심 학습법을 볼게요. 자, 시대 중심 학습법은 특정 시대를 택해서 그 시대에 깊이 있게 학습하되 특히 시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 사건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특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간 개념을 기르고 역사의 연속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대순에 따른 내용 조직이 효과적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개론과 같은 형식으로 각 분야나 주제, 역사적 사실 모두 포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시대 중심 학습 방법은 종적 조직이 아니라 무슨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행적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행적 조직. 아이고 이게. 자, 행적 조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모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 알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개론의 형식을 택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보다는 생략된 역사적 사실이 더 많다. 그렇죠? 연대의적 방식이나 통사 중심으로 할 때는
마치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지만 다 다룰 수는 없잖아 또.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넘어가지. 자, 그래서 어떤 시대를 택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히 학습하는 것이다. 뭐가? 시대 중심 학습 방법이. 그래서 현대의 관점보다 그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 중심 학습 방법의 내용이죠. 자, 그 선택된 중심대 학습법은 그 시대 중심 학습은 선택된 시대를 연대수 학습하는 것이 보통이죠. 모든 시대의 학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거나 의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시대만 학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뭐냐면, 시대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나와요. 시대 학습 방법. 방법. 자, 첫 번째는 선택된 시대의 연대수 학습하는 건 보통이지만, 보통 시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의도의 목적에 맞는 것을 적합한 시대를 학습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다루고 그 다음에 연대수 학습한다는 게 주의할 건 뭐냐면 연대수 학습하니까 행적 종적 조직 방법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예를 들어서 17세기 선택했으면 17세기를 어떻게 할 때 전반적으로 할 때는 그 연대 중심이지만 다른 시대하고는 분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적 조직 방법이야. 이걸 종적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안에서만 이렇게 단절돼 있어. 조금만. 다른 시대하고는 뭐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 종적 조직 방법이 행적 조직 방법이다. 그리고 조직 방법으로서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된 시대 안에 역사 사실이 일어난 순서를 학습하지만 다음 시대에 연결시키는 학습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쪽이 아니라 어떤 거다? 행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시대 중심 학습은 연대수에 따르더라도 통사와 달리 분일연속적이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찍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 방식으로 시대 중심 방법을 주장하는 카페트는 역사적 사실을 시대별로 나누고 선택된 시대 안에 정치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간섭, 종교 쟁점, 예술활동 등에 대한 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사를 생생하게 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영국의 시대사 중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행적 조직 방법 관련된 그 시대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대사 중심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걸 설명 안 했네. 여기는 주로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선택하고 있다. 누가? 카페트라는 사람이 시대사 할 때, 영국사를 할 때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했다. 근데 보통 이제 시대사를 이제 할 때는 정치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녹색 책이나 파란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뭘 봐? 사회사, 생활사를 중심이야. 근데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이 사람만.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시대사 중심을 이제 주장하는 학습 방법을 조직한 사람의 입장을 볼게요. 이게 입장이 한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예. 근데 세 가지가 있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좀 볼게요. 첫째, 그 사람들 입장으로 시대 중심 학습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등학교 단계까지 학생들 역사 모든 측면이나 사회 풍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 시대 상황을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측면을 공부하기 힘들지만 시각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면 그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 모든 측면이나 사회 풍조 이야기가 없지만 적절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두 번째, 시대 중심의 교수 요목이 성공적인지 여부는 다른 역사상에 얼마나 흥미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시대 중심의 교수 요목을 조직할 때 고려할 건 두 가지죠. 어떤 시대가 중요한가? 선택된 시대의 어떤 측면이나 주장 학습 대상을 삼아야 하나?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이때 이제 시대를 할 때 그게 중요하고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런 것들이 그 질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세 번째로는 시대선택 원리는 카페타에서 좀 정치사 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치사 외에도 그 여러 가지 생활사나 사회사 가치 선택이에요. 이건 여기에서는 정치사 중심으로 강조하는데 실제 남색책과 그 녹색책과 파란책은 사회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그 검은책 내용의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볼 게 이제 시대사 학습의 장점하고 뭘 보겠어요? 단점을 봐야겠죠. 이건 그 앞에 이제 했던 남색책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자, 시대 중심의 학습법을 내용을 조직하면 어떤 시대와 관련된 주제나 역사적 사실에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유발하고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 순서에 따라 학습을 전개할 수 있으며 역사 학습에 혼이 나타난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예, 모든 통사적 조직 중은 모든 걸 망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흔히 나타난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부터는 뭘까요? 또 단점이죠. 그래서 그러나 시대 중심의 교수 용어는 역사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국가,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상을 이해하기 어렵고 왜 한 면만 보잖아. 네. 두 번째로는 학습의 순서는 시대 순에 따르더라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분절적이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17세기를 다루면 17세기만 쭉 이렇게 다루다가 시간별로 그 18세기는 끊어지죠. 그 다음 그 앞에 16세기도 끊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연대순이지만 연대순을 다루지만 실제로 뭐예요? 행축 조직인 거야. 그래서 분절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분절적이며 각 시대의 상호 관련성과 역사적 인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대나 역사적 흐름을 아는 얘기에게 개괄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학습이 효과적이다. 그냥 여기는 문제점이고 여기는 어떤 학생들에 적합하나 그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시대나 역사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17세기만 설명하더라도 16, 18세기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앞에 녹색 책과 파란 책이 있는 시대사 분절법 좀 더 약간 좀 깊게 있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사회사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정치사 중심만 얘기하고 있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정치사 제하고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검은책 내용 나머지 걸 이제 볼게요.